세션입니다. 세션 주제는 전생의 발달과 교육이라는 주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우리가 맡은 그 세션에는 주제 발표가 4가지가 있습니다. 4가지가 있는데 시간이 60분 주어졌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10분씩 발표를 하시고 20분 남은 시간을 토론을 하시면 좋겠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의하시면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마트폰 사용과 주관적 행복감의 관계라는 주제인데요. 사실 연구 자체는 그렇게 복잡할 건 없습니다. 복잡할 건 없는데 이제 제가 이 연구에 관심을 두게 된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제가 학교에서 담당하고 있는 게 청소년 문제라든가 청소년 인터넷 사용, 그다음에 학교에서의 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가 이런 내용들을 담당하고 있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수업을 하고 학교에서 혹은 이제 청소년 현장에서 이제 청소년들이 스마트폰을 쓰는데 이런 것들이 실제로 도움이 되나? 얘네들의 삶에 이제 이 부분이 이제 가장 기본적인 연구의 관심사의 시작이었는데 우리가 많이 생각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청소년들이 우리가 보통 많이 생각하는 게 이제 게임 중독, 인터넷 중독 이런 걸 많이 얘기하잖아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렇게 나쁜 거를 만약에 나쁘다면 이렇게 나쁜 거를 과연 아이들한테 쓰게 해주는 게 어른으로서 할 일인가 혹은 부모로서 할 일인가 이런 궁금증이 갑자기 생긴 거죠. 그래서 실제로 연구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입장을 가지고 접근을 할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이제 제가 머릿속에 떠오른 건 이게 항상 나쁘다고 말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겠는데? 라는 이제 그 궁금증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좀 찾아보니까 이 게임 중독 우리가 많이 이제 얘기하는 그다음에 인터넷과 관련해서 정신질환으로 많이 그나마 이제 인정받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게임 중독 정도가 될 텐데요. 우리나라에서 이제 게임 행동에 대한 종합진단척도라 그래서 이제 한번 개편을 하게 됩니다. 최근에. 이전에는 그냥 중독이냐 중독이 아니냐 이런 식의 이분법적인 진단이었는데 최근에는 이것을 약간 이렇게 두 차원으로 나눠서 4개의 이제 군으로 구분을 하게 됩니다. 게임 중독 관련해서. 그래서 여기 보시면 게임 소뇽이라든가 문제적 게임 이용이라든가 이런 표현을 쓰게 되는데요. 게임 그러니까 게임 선용이라는 건 잘 쓰고 있냐 간단하게 이건데요. 잘 쓰는 친구들도 있고 못 쓰는 친구들도 있을 거라는 거죠. 가장 단순하게 설명을 하면. 그다음에 정상적으로 쓰는 친구들이 있고 잘 쓰더라도 좀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그런 친구들도 있을 것이다 라고 해서 이렇게 4분류로 나누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 게임 선용군이라고 하는 친구들은 게임을 하는데도 얘네들의 삶은 게임을 잘 쓰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흔히 말하면 예를 들어서 공부를 하든 스포츠를 하든 잘 쓰는 애들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이제 하다 보면 결국에는 게임이 좋은 도움도 줄 수 있지 않을까? 이제 이런 아주 얕은 궁금증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꼭 나쁘다고 말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겠다. 게다가 이제 최근에는 친구들이 디지털 원주민이라는 표현도 쓰고 그러면서 청소년들이 인터넷을 접속하기 위해서 가장 많이 쓰고 있는 게 이제 스마트폰이 되겠는데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전에는 인터넷 접속 시간이 어떠하냐 게임을 얼마나 하냐 이런 거 어떤 게임 하냐 언제 하냐 이런 거 많이 물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스마트폰을 어떻게 쓰냐 이제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들한테 물을 때에도 이제 공부하는 데 쓰냐 놀이하는 데 쓰냐 아니면 친구들한테 연락하는 데 쓰냐 이런 식의 이제 질문들을 하게 되는데요. 네, 그러면서 연구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것 중에 하나는 당연히 이제 인터넷을 많이 하면은 인터넷을 함으로 인해서 다른 시간들이 빼앗기게 되겠죠. 인터넷을 안 하는 시간들이 자연스럽게 줄어들게 되는데 그런 부분을 관심이 있다기보다는 결국에는 스마트폰을 쓰게 하는 결정적 이유도 혹은 스마트폰을 사람들이 쓰는 결정적 이유도 그들의 삶이 행복해지려고 하는 게 아니냐 이제 그 부분을 이제 제가 연구에 관심을 갖게 된 겁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이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경험들이 그들의 행복과 어떤 관련이 있을까 영향을 어떻게 미칠까 이런 것들을 시작을 한 건데 이것과 관련된 이제 연구들을 조금 뒤지다 보니까 이제 저는 이제 용어는 그냥 디지털 경험으로 통칭을 했습니다. 용어들이 계속 인터넷 경험, 인터넷 게임 이런 식으로 막 바뀌어 오겠다 보니까 그냥 저는 그걸 통칭해서 디지털 경험이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디지털 경험과 이제 웰빙의 관계에 대한 이제 해외 연구 사례들을 보면은 이제 크게 이렇게 대립이 됩니다. 이렇게 부적 관계가 있을 것이다, 정적 관계가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부정적인 디지털 경험이 많아지면 이들의 삶이 그렇게 좋지 않을 것이다, 행복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이고, 그렇지 않다, 잘 쓰면 잘 될 거다라고 보는 겁니다. 연구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루어지게 있었는데요. 그래서 부적 관계에서 얘기하는 건 이제 대체 현상이라고 부르는데, 디스플레이스먼트 현상이라고 그래서 이제 크라우트라고 하는 학자가 이제 인터넷 패러독스라고 하는 표현을 써서 이제 이걸 이제 주장을 하게 되는데, 애들이 인터넷을 그러니까 행복해지려고 쓰다 보니까 자꾸 인터넷을 쓰는 만큼 다른 걸 안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안 좋은 결과들이 발생을 하더라는 게 인터넷 패러독스, 이게 98년도에 나왔는데, 이게 보시면은 이제 이 사람이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인터넷 패러독스를 다시 좀 들여다보자라고 해서 이 사람이 2002년도에 그렇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해서 이제 입장을 약간 이제 선회를 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게 거의 이제 10년, 15년 사이에 발생한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초기에는 우리가 되게 부정적으로 생각을 했는데, 학계에서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이제 그런 입장들이 나타나는 거죠. 선행 연구를 좀 봤더니 이제 2000년대 메타 분석을 한 연구를 좀 보면은 전체적인 2000년대와 2016년 최근까지, 그나마 최근이죠. 5, 6년 전까지는 기존 연구물을 쭉 분석해 봤더니 약한 형태의 부적 관계가 나타나더라라는 게 일반적 입장이고요. 최근에 나타난 현상들은 무조건 나쁜 게 아니고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라는 이제 연구물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연구물들도 좀 한번 봤어요. 이제 저는 이제 우리나라 연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 학생 청소년들을 연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좀 봤더니 이제 황환이나 김영환 2017년 연구에서 이제 청소년의 행복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에 대한 문헌 연구를 한 게 있습니다. 2017년도에. 근데 재밌는 게 이 2000년대부터 2016년까지의 연구 중에 이 미디어 생활과 관련해서 된 행복도 연구는 3개 정도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물론 이 외에도 있겠지만은 어쨌든 제가 이제 참고했을 때 이렇게 됐고, 이 연구 결과를 보면은 이제 여기도 비슷한 현상들이 나타나는데, 우리나라는 조금 다른 게 일반적으로 다 부적 결과에 대해서만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인터넷 생활을 오래 하거나, 여기 보시면 이제 온라인 게임이나 인터넷 사용 시간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길게 되면은 이제 행복도가 떨어지더라라고 하는 연구물들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오래 쓰면은, 그러니까 단순히 오래 쓰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이제 과사용이라는 건 이제 과도한 의존 정도, 이런 정도가 될 텐데요. 이제 우리 흔히 말하는 이제 중독 증상과 관련된 이제 그런 표현들인데, 이런 것들이 이제 많아지면은 행복도가 떨어지더라. 일반적인 우리 인식과 같은데, 최근에 이제 나타난 연구물들이 특정 상황에서는 긍정적인 관계도 나타나더라라는 이제 연구물들도 우리나라에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이루어졌던 이 연구물들을 조금 살펴보면, 다른 그러니까 일반 행복 요구라고 하는 것은 이제 행복과 관련된 다른 요인 연구물들에서는 여러 가지 변인들을 많이 검토를 합니다. 뭐 인간관계라든가 우울감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굉장히 다양한 요소들을 연구를 하는데, 재미있는 게 이 디지털 생활과 행복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에서는 아직 연구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인지는 모르겠으나, 이 스마트폰과 인터넷 사용 경험이 주가 되고 몇 가지 것들에 대한 요소들만 통제하는 형태로 연구물들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생각한 이제 연구의 방식은, 그렇다면은 그 조금 변인도 조금 우리가 좀 다양하게 검토해보고 행복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것들도 해보고 해서 좀 분석을 좀 한번 더 해보는 게 어떻겠느냐라고 제가 생각을 해서, 제가 2019년도에 이루어진 이제 한국 아동 청소년 행복지수 조사라는 연구 데이터가 있는데요. 이게 중학생과 고등학생의 스마트폰 보유자를 대상으로 이제 분석을 한번 해보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정석 변이는 주관적 행복감으로 두었고요. 독립변인에서는 이제 스마트폰 사용 경험은 사용 시간이나, 그다음에 얼마나 의존도가 높은가, 그다음에 사용 목적 용도가 어디에 있느냐, 그래서 여러 가지 용도 조사를 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크게 3가지 분류로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타라고 하는 것은 이제 공부하는 용도로 쓴다거나 단순 정보 검색이라든가 이제 이런 것들이 될 거고요. 인구 통계학적 요소라고 하는 것은 성별, 학교급, 이제 거주 지역 이런 것들이 있겠고, 이제 제가 관심을 두어서 이제 포함한 게 이 사회적 관계와 스트레스인데요. 이 사회적 관계와 스트레스에 관심을 뒀던 이유는, 결국에는 청소년들은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되고, 그 환경의 가장 큰 요소가 결국 사회적 관계가 청소년들에게서 많이 작동을 하기 때문에, 부모, 친구, 교사까지에 있어서 사회적 관계가 어떠하냐, 잘 이루어지고 있니, 본인이 판단했을 때 그런 게 있고, 이제 심리적 상태인 거죠. 이거는 이제 내가 살아가면서 현재 심리 상태가 어떠한가를 이제 묻고요. 그래서 이제 다중회귀 분석을 진행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연구 결과를 보시면 최대한 이제 한 방으로 이제 표시를 해드리려다 보니까 제가 데이터가 이렇습니다만은 지금 보여드린 표가
네, 다른 것들을 다 통제가 됐다고 봤을 때 이제 스마트폰 사용 경험은 요 맨 아래 셀을 보시면 되는데 이제 전체 학생들을 이제 대상으로 분석을 했을 때 보시면은 사용 시간과 과의존도 그다음에 사용 목적 전부 다 이렇게 제가 이제 이 핑크색으로 표시를 해드렸는데 통계적으로 이제 유의한 관계가 있더라라고 보는 건데요. 이제 저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 이제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것도 있지만 여기 이제 부호가 중요할 텐데요. 보시면은 이제 사용 시간이 늘면 늘수록 교수님 행복도가 네. 죄송하지만 줄여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한 네, 2분 내로. 알겠습니다. 네, 예, 네. 예. 행복도가 떨어지고 과의존도가 높아질수록 역시 행복도가 낮아지더라. 이제 재밌는 거는 어떤 용도로 쓰느냐에 있어서 그냥 용도로 쓸 때보다 사회적 관계 용도로 쓸 때는 오히려 양의 관계가 나타나더라라는 게 전체적인 연구에서의 패턴이고요. 이게 근데 성별에 따라서 이렇게 차이가 발생을 합니다. 남학생은 시간은 부쩍 영향이 있는데 의존도는 큰 영향을 주지 못하고 여학생들은 의존도가 높을 경우에만 행복도가 낮아지는 결과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지금까지 이제 분석을 해놓은 상태로는 사용 시간과 과의존도는 이제 부적 관계가 분명히 존재를 하는데 약하게나마 역시 목적에 따라서 행복감의 차이가 그러니까 용도에 따라 차이가 발생하죠. 기존 선행 연구들의 통합했을 때의 패턴과 우리나라 친구들도 비슷한 양상들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게 지금까지의 분석 결과였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청소년기 스마트폰 사용과 주관적 행복감 관계 연구에 대해서 우공민 교수님께서 발표해 주셨는데요. 시간을 충분히 못 드려 죄송합니다. 네, 시간이 너무 촉박해서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좋은 발표 감사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두 번째는 강역도 주민의 생애주기별 평생교육 모형 개발 연구 지강역도의 사례를 중심으로 발표자는 양은건 저하고 그다음에 나사렛대학교 양은하 교수님, 그다음에 백석문화대학교 최나경 교수님 이렇게 세 사람입니다. 제가 아무래도 시간을 줄여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최대한 빨리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간단히 말씀드리면 우리가 도 단위의 주민들을 위한 평생교육, 특히 생애주기별로 어떻게 제공하는 것이 좋은지 연구했습니다. 넘겨주시죠. 네, 그래서 연구의 목적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연구의 목적 방금처럼 도민들에게 생애 주기별로 어떤 평생교육을 어떻게 제공할 것인지 내용과 그리고 제공하는 기간 그런 것들을 모형으로 개발해 보았습니다. 넘기죠. 연구의 방법은 문헌 연구와 또 담당자 설문조사 19개 시군에 있는 분들 그 다음에 도민 대상의 설문조사를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넘겨주십시오. 연구 결과는 도민 대상의 생애 주기별 평생교육은 생애를 전체 6단계로 구분해서 생애의 발달 가업에 필요한 그런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특정의 기관에서 제공하는 것으로 결론이 나왔습니다.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강역도 주민에게 생애 주기별로 평생교육이 필요한 것은 오늘날 우리가 학교 교육은 직업 준비 교육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아가고 발달 가업을 성공적으로 완수하는 데 있어서는 생애 주기별 교육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모형을 개발하게 됐습니다. 넘겨주십시오.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9개 시군에 그 평생교육 업무 담당하는 분들을 주관식 설문지를 통해서 조사를 했고 또 시군의 그 300명의 또 담당 공무원 대상으로 조사도 했고 그 다음에 도민들 대상으로 조사도 했습니다.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생애 주기별 모형의 구성 요소는 도민의 생애 주기 구분이 있고 6단계와 전환 3단계 그 다음에 도민의 생애 주기별 발달 가업이 있고 그 다음에 발달 가업 성공을 위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넘겨주시고 그래서 생애주기별 프로그램의 운영하는 기관에 대해서 조사했고 또 운영을 지원하는 조직과 기관에 대해서 조사했고 또 기관의 역할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생애주기율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크게 태아기, 영유아기, 아동청소년기, 성인 초기, 성인 중기, 성인 후기로 나눌 수 있고 또 앞단계와 뒤단계에 걸쳐 있는 제일 생애 전환기, 그러니까 아동청소년기와 성인 초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성인 초기와 성인 중기를 걸쳐 있는 제2생애 전환기, 그 다음에 성인 중기와 성인 후기에 이루어지는 제3생애 전환기 이렇게 나눠 있는데 우리는 주로 큰 이 항색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래서 태아기 프로그램은
주로 이제 임산 부모를 대상으로 폐아들이 공부를 할 수 없으니까 0에서 10개월 사이에 이르는 부모들을 대상으로 발달과학은 태교를 하고 영양을 공급하고 또 출산 준비를 하고 육아 준비를 하고 그래서 이러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할 수 있고 운영하는 기관은 보건소나 병원이나 육아종합지원센터, 시청군청, 자치센터, 복지원 등에서 할 수 있습니다. 넘겨주시고 넘겨주세요. 다음 페이지. 영유아기. 영유아기는 1세에서 6세에 이르고 발달과업은 인지발달, 정서발달 그리고 이 영유아기도 직접 공부하는 것보다는 부모님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영유아도 교육 내용에 따라서는 직접 교육의 대상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는 기관에서 제공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아동 청소년기는 주로 이제 학교에 다니는 그런 학생들인데 그게 그 글자 표시가 잘못됐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발달과업은 자아정체감 형성, 진로교육, 진학교육, 시민교육, 운영기관의 청소년시설이라든가 여기 보이는 자료와 같습니다. 시간 관계상 제가 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성인 초기는 20에서 40세 정도로 나누고 있고, 뭐 성인 초기 하면 대학생부터 결혼하고 취직하고 그러는 40대 정도까지 40세까지의 그런 여러 가지 교육이 있고 이런 것들을 이러한 교육이 기관에서 운영해 줄 수가 있습니다. 넘기시죠. 성인 중기에는 41세에서 64세, 우리가 65세가 노년기를 보기 때문에 41세에서 64세에 이르는 분들을 대상으로 여기에 보이는 같이 직업 능력 향상, 가족관계, 인간관계, 생애 대입 준비 등의 교육을 하고 있고 이런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오른쪽에서 같은 시설에서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끝으로 성인 후기에는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이런 그분들도 이러한 발달 과업을 이루어야 되고 가운데와 같은 프로그램 제공이 필요하고 맨 오른쪽 기관에서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되겠습니다. 넘기시고 그래서 이걸 전체적으로 표를 나타낸다면 이렇게 생애 주기별로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에 거쳐서 프로그램이 이렇게 제공될 수 있다는 것을 종합적으로 제시할 수 있습니다.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날은 학교 교육만으로는 인간의 성공적인 발달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학교 교육은 크게 볼 때 직업준비 교육이기 때문에 우리가 평생교육이 필요하고 앞으로는 평생교육도 공교육 차원에서 의무 평생교육 제도가 향후 도입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저도 그렇게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인간으로서 성공적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기본 능력은 평생교육을 통해서 제공해야 된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많은 광역 지자체들이 평생교육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그다음에 서울시에도 50플러스 재단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고 있고 최근에 경상북도에도 도지사님이 도민행복대학을 운영하면서 그런 사업을 하고 계시고 우리가 이거 연구를 한 경남도에서도 도청의 통합교육지원단을 전국 최초로 만들어서 도가 0세부터 130세까지의 그런 성인들 전생의 주기에 걸쳐서 교육을 설계하고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평생학습도시라고 선정된 시군구에서도 이러한 사업을 운영한 지가 벌써 20년이 넘어가고 있고 우리나라 지자체의 70% 이상이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돼서 이런 평생교육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연구는 도 단위의 프로그램을 어떻게 제공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네,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세 번째 발표하실 분의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 번째 발표자님은 네. 게임화 디자인 기반 초등영어 학습자의 블릭 러닝에 대해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최정혜 선생님이 발표하실 것 같습니다. 고려사이버대학교. 네, 반갑습니다. 고려사이버대학교의 최정혜입니다. 화면 잘 보이시나요? 네. 오늘은 제가 그 초등 영어 학습자를 위한 플립러닝 기반의 게미피케이션 교수 학습 설계를 에어포스 리더십 센터에 계시는 최정빈 교수님과 함께 연구한 내용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순서로 진행을 할 거고요. 먼저 그 리서치 백그라운드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그 코비드-19 팬데믹 위기 사태 겪으면서 그 교수 학습 환경이 크게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위기에서 그 교육 생태계에 많은 변화가 지금 필요하고 있고 그리고 그 학습자의 정서적인 어려움도 가중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플립러닝이 그 위기 사태에서도 학습자들의 안정과 교육 효과성을 높일 수 있는 대안으로 활용이 가능하다고 회자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플립러닝의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는데요. 먼저 그 기초 지식을 사전 학습으로 먼저 쌓고 그리고 그 대면 혹은 비대면에서의 그 실시간 수업에서 협력 학습을 통해서 교육의 효율성 극대화가 가능합니다. 특히 이제 완전 학습, mastery learning이 가능하다는 그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학습자의 참여를 높이면서 자신에게 맞는 그 러닝 스타일로 학습 효과를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그 학습자 중심 교수 학습 모델로 그 교육 패러다임 변화하면서 혁신 교수법으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좋은 그 플립러닝에도 단점이 좀 있습니다. 먼저 교수자 입장에서는요, 플립러닝을 운영하기 위한 부가적인 수업 지원 활동이 어렵고요. 학습자 입장에서는 재미와 흥미가 떨어져서 자발적인 학습 참여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플립러닝의 단점을 보완하려는 그 시도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특히 그 게미피케이션을 접목한 시도들이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번 연구에서는요, 초등 영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플립러닝 기반의 게미피케이션 교수 학습 설계를 저희가 개발한 그 나비 모형, 플립러닝을 위한 게미피케이션 교수 학습 모형을 기반으로 재현하고자 합니다. 플립러닝 일단 그 개념은 그 블렌드 러닝의 한 형태로 그 학습자 중심의 교수 학습 모형이고요. 최정민 교수님께서 이제 개발하신 파트너 모형에서는 그 프리클래스, 인클래스, 포스트클래스 PIP 단계를 이제 제시를 하셨고요. 사전 학습에서 지식을 습득하고 그리고 학교 수업에서 학습자의 의문점을 해결하면서 능동적인 학습 참여가 가능하고 교육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장점들이 있는데요. 여기에 앞서 말씀드렸던 것 같이 그 학습자 입장에서는 재미와 흥미가 떨어져서 자발적인 자기 주도 학습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게미피케이션은요, 게임적인 사고나 아니면 게임의 그 메카닉스를 게임이 아닌 맥락에 적용하여 그 참여자들의 적극적인 참여, 몰입, 재미 경험을 제공하는 것을 말을 합니다. 뭐 교육, 마케팅, 의료 여러 분야에서 이제 활용이 되고 있는데요. 교육 분야에서는요, 그 학습자들이 학습 과정에서 재미를 느끼고 강한 몰입을 느끼면서 자신감, 자기 효능감, 그리고 자기 결정성 등이 강화된다는 그 효과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교수자 입장에서 가장 이제 그 관심 많이 가지고 있는 학습자 고관여, 인게이지먼이 높아져서 학습 동기가 강화되는 그 긍정적인 효과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그 좋은 게미피케이션도요, 교수 학습 설계가 굉장히 복잡하고 그 진행을 하는 데 있어서 설명이 복잡해서 그 운영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게미피케이션에는 이렇게 여러 가지 그 요소와 그리고 재미 요소들 그리고 그 즐거운 경험에 관련한 그 여러 가지 그 요소들이 있는데요. 이 여러 가지들을 이제 한꺼번에 다 이제 그 게미피케이션 교수 학습 설계에 이제 넣다가 보면은 굉장히 어렵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 그 모형에서는 그 나비 모형 이렇게 개발했는데요. 그 나비 모형에서는 이렇게 단 4가지의 그 게미피케이션 전략, 그러니까 요 4가지만 이제 활용을 하게 되면은 게미피케이션 그 효과를 낼 수 있다라고 해서 그 선행 연구와 그 다음에 기존 그 문헌 연구들 여러 가지를 통해서 그 추출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본 모형은요, 교육 전문가 그룹이 본 그 모형에 대한 내용 타당도와 앞면 타당도 검사로 유효성을 검증을 하였습니다. 하나하나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게미피케이션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4가지 요소 이제 도전, 경쟁, 보상, 스캐폴딩, 피드백 이렇게 4가지를 뽑았는데요. 도전 요소는 교수자가 학습자에게 크고 작은 미션, 퀘스트를 부여를 하는 거고요. 경쟁에서는 뭐 교실 내에서 1대 그 그룹 혹은 그룹 대 그룹 그 구도로 경쟁과 도전을 하는 멀티게임 방식으로 게임을 진행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학생 입장에서는 이제 가정에서 자신의 과거와 자신의 현재가 대결하는 구도의 셀프게임 방식으로 게임을 진행하면서 매일 그 일정량의 과업 수행을 유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보상은요, 뭐 포인트 배치, 가상화폐 여러 가지로 제공을 할 수 있는데 이 뭐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그 수업에서 다 이제 사용할 수도 있지만 여기서 몇 가지만 필요한 것들 이제 추출하셔서 이제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보상 지급 시기와 그 다음에 비율도 학습자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조절을 하도록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스캐폴딩 피드백은요, 학습자가 이제 미션이나 퀘스트를 수행하면서 그 레벨을 올릴 수 있도록 스캐폴딩 피드백을 제공을 하는데요. 인클래스, 프리클래스, 인클래스, 포스트클래스 단계에서 개인별, 그룹별, 전체별로 나누어서 제공을 합니다. 이렇게 나비 모형 이거는 이제 절차 모형인데요. 먼저 그 순서가 NABI 앞글자를 따서 이렇게 나비 모형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먼저 N navigate, A aim, B build, I implement 이렇게 해서 그 나비 모형이라고 이제 명명을 하였습니다. 먼저 그 내비게이트 단계에서는요,
교수 전략, 게이머 전략, 그다음에 학습자 학습 전략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볼 수가 있는데요. 좀 많이 복잡할 수 있지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교수 전략에서는 그 학습자의 현 상황을 진단을 하는 것을 말을 합니다. 게이머 전략에서는요, 그 모든 영역을 게이머를 시킬 필요가 없기 때문에 또 하게 되면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게이머가 필요한 영역을 찾는다라고 해서 내비게이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과정에서도 뭐 경쟁, 보상, 도전, 스캐포딩 피드백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하셔가지고 내비게이트 단계의 그 전략을 활용을 충분히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학습자의 학습 전략에서는요, 자기주도 학습을 실천할 수 있도록 자기 그 학습 상황을 내비게이트하는 것을 말을 합니다. 다음에 그 aim 단계에서는요, 교수 전략에서는 그 in-class 그 본 수업에서 교수자가 그 맞춤형 학습, adaptive learning을 위한 목표를 설정을 합니다. 그리고 게이머 전략에서는요, in-class와 pre-class에서 활용할 교육 게이머 영역의 범위를 정하고 그 게임화의 목표를 설정을 합니다. 이때 그 어떤 재미, 학습자가 어떤 재미를 느낄 것인가의 그 재미 요소도 함께 설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게이머 전략 중에서 경쟁, 보상, 도전, 스캐포딩 피드백 이런 것들 중에서 이제 몇 가지를 활용을 하는 것을 말을 합니다. 학습자 학습 전략에서는요, 프리클래스에서 그 학습자가 스스로 셀프 게임 모드로 자신의 그 실력을 향상하기 위한 그 목표를 설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는요, 그 빌드 단계에서 그 교수 전략에서는요, in-class, pre-class, post-class에서 학습 경험을 설계를 하는 거고요. 교수자 입장에서는요. 그리고 게이머 전략에서는 그 post-class에서 그 building up learning power 해서 그 본인의 그 학습력을 그 향상시키는 데 초점을 맞추는 것을 그 집중하기 때문에 뭐 도전이라든지 스캐포딩 피드백 이런 것들을 이제 강화하는 그 단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학습자의 학습 전략에서는요, 그 포스트 클래스에서 학습자가 스스로 셀프 게임 모드로 자신의 실력을 빌드업 할 수 있는 활동을 만듭니다. 그래서 스스로 결정을 하는 그 셀프 디터미네이션이 강화된다는 그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인프먼 I 단계에서는요, 그 교수 전략에서는 교수자가 그 그룹 작업을 이제 진행을 하거나 아니면 교수자와 그 학습자 간 아니면 학습자와 그 그룹 간의 그 게임으로 다양한 게임을 진행을 하는 멀티 게임을 진행을 하는 거고요. 이때 그 학습자들이 얼마나 그 학습 내용이 내재화되었는지를 살피면서 수업을 진행을 합니다. 자, 게이머 전략에서는요, 그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 도전이라든지 그 여러 가지 스캐포딩 피드백 이런 것들을 이제 강화하면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학습자의 학습 전략에서는요, 포스트 클래스에서 학습자가 그 스스로 셀프 게임 모드로 학습 내용이 내재화되었는지 확인 작업을 수행을 합니다. 이때 자신에게 그 자신에게 이제 도움되는 활동, 그렇지 않은 활동을 메모하게 하면서 셀프 리플렉션, 셀프 피드백을 이제 하게끔 유도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거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 절차 부분이고요. 처음에는 이제 인클래스에서 어떻게 이 게임이 진행이 교수님, 죄송합니다. 조금 서둘러 주세요. 한 2분 안에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시간이 제한이 있어가지고. 네, 네, 네. 죄송합니다. 네. 자, 먼저 그 인클래스에서는요, 그 어떻게 이제 이 게임이 진행이 되는지 시뮬레이션 돌려보는 그런 작업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프리클래스에서는 그 학습자 스스로 셀프 게임을 진행을 하고 그리고 또 다시 인클래스 수업에서 만나게 되면서 여러 가지 NABI 활동들을 다 진행을 하면서 멀티 게임을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셀프 게임 모드를 진행을 합니다. 자, 그래서 그 초등 영어 학습자들의 그 플립러닝 기반의 게미피케이션 수업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런 그 유형의 그 절차와 그다음에 요소들을 담은 것을 기반으로 하여 그 초등학습자들의 듣기와 말하기를 강화할 수 있는 그 교수 학습 모형을 설계를 해봤습니다. 먼저 그 포스트 클래스에서는요, 교수자가 학습자에게 그 AI 팽톡 이게 개발이 된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특히 이제 공교육에서 지금 활용을 할 수 있는 건데요. 그 AI 그 인공지능을 이제 넣은 그 애플리케이션인데요. 이걸로 이제 듣고 말하는 그 퀘스트를 부여를 하고요. 그리고 수업에 왔을 때 선생님과 그 학생들 그 대결로 구도로 3분, 7분, 9분, 14분 이렇게 시간 제한을 두면서 팽톡으로 연습한 문장을 중심으로 영어로만 말하는 그런 게임을 진행을 합니다. 특히 이제 학생들 입장에서는 그 선생님을 이기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선생님 대 학생의 그런 구도로 했을 때 그 대답을 못하는 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덜 부담감이 있다는 그런 장점이 좀 있고요. 다시 이제 그 프리 클래스와 포스트 클래스 이렇게 진행을 할 때는 셀프 게임 방식으로 팽톡과 그
그 펭수죠. 이 그 캐릭터와 같이 말하기 경쟁을 하는 그 경쟁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전사후에서 모은 그 각종 포인트로 그룹별 혹은 그 티처하고 그 스튜던트의 그 레벨을 올릴 수 있는 그 보상을 지급을 하고요. 표현하고 싶은 문장을 이제 영어로 바로 말하기가 어려울 때 How can I say chance를 사용하면서 교수자가 영어 문장을 알려주고 이 chance는 남발하지 않도록 게임 시간에 비례해서 chance의 그 횟수를 조절을 하는 방향으로 이끄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 순서로 진행을 하고요. 이 그 모델을 활용해 나비 모형을 이제 활용을 해서 그 초등 영어 학습자들의 그 영어 말하기와 그 듣기 이 부분을 이제 향상시키는 그 여러 가지 장점들 중에서 먼저 이제 프리클래스와 포스트 클래스에서 그 AI 펜토 퀘스트 수행을 하면서 그 즐겁게 미션을 이제 수행을 하고 학습자의 그 일상에서 영어를 듣고 말하는 것을 생활화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인클래스에서는요 교수자와 학생들 간의 그 게임으로 그 학습자 부담을 줄이면서 영어로 듣고 말하는 데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유도를 할 수 있습니다. 자, 먼저 그리고 이 나비 모형은요. 인클래스, 프리클래스, 인클래스, 포스트클래스의 그 유기적인 연결되는 그런 게임으로 자기주도 학습과 그런 습관 그리고 즐겁고 의미 있게 배운 경험을 만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이런 방법으로 저희가 설계를 했고요. 먼저 요 부분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이번 그 모형에 대한 그 기대 효과는요. 학습자와 교수자 모두 동시에 적용될 수 있는 모형이고요. 하지만 이게 그 실제 수업 현장에서 진행하고 그 학습자와 교수자의 피드백을 받은 그 실증 연구가 좀 필요한 상황이고요. 이런 코비드-19 상황에서 그 블렌디드 러닝 그 지금 수업 많이 하고 있는데 초등학습자가 이제 테크놀로지 활용한 그 여러 가지 제한이 있었지만 팬데믹 위기가 그 테크놀로지 활용하는 그 여러 기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계기로 게미피케이션 적용해서 자기주도 학습의 기반을 만들 수 있다는 데 교육적 함의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최정희 교수님께서 게임화 디자인 기반 초등영어 학습자의 플립러닝에 대해서 발표해 주시는데 제가 보기에 되게 열심히 연구하신 건데 시간을 충분히 못 드려 죄송합니다. 네, 다음에 뭐 핫케이지를 통해서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보내주시죠. 네네. 이어서 유아기 안전지식과 안전문제 해결력의 함양에 대해서 고산대학교 박수영 교수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교수님 목소리가 안 들리는데요. 그 스피커를 오픈 안 하신 것 같아요. 네, 스피커 오픈해 주세요. 화면 아래 왼쪽에 있는 거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됐습니다. 네네, 다시 해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유아의 안전지식과 안전문제 해결사고 증진 방안에 대한 연구 발표를 할 고산대학교 박수연입니다. 목차입니다. 본 연구의 배경은 유아기 발달 특성을 고려하여 생활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위험과 우발사고 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은 안전에 대해서는 예방이 우선되어야 하는 것이지만 유아들은 삶의 경험이 부족하므로 교육을 통해 안전지식과 안전문제 해결 능력을 확대시켜 주어야 위험에 처할 수 있는 비의도적 행동을 줄여서 위험을 피할 수 있도록 해줄 수 있습니다. 특히 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으로부터 사고를 감소시켜주고 상황에 맞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어 안전하게 보호해주기 위함입니다. 안전교육에서 지식중심 교육은 행동 변화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특히 유아들에게는 안전에 대해 학습한 사실이나 개념 원리, 방법 등에 대한 내용을 기억했다가
상황에 맞게 착오 없이 재생하는 안전 지식을 길러주고 위험과 관련된 새로운 문제나 사태에 직면했을 때 야기되는 갈등이나 문제 해결을 위해 적용하는 반성적 사고인 안전문제 해결 사고 능력을 정진시켜 주어야 합니다. 이러한 방법으로는 실제와 유사한 상황이나 환경에서 경험과 관련되어 유아들이 자발적이고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동안에 체득화되고 습관화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합니다. 유아기는 앞서 양원근 교수님 발표에서 영유아기 발달에 대해서 잠깐 제시가 되었는데요. 유아기는 발달 특성상 주변 사물이나 환경에 대한 호기심이 많고 탐구하려는 충동이 강한 반면에 신체 기능이나 운동 능력 및 자기 규제에는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활동 중심의 교육을 통해서 알려주어야 하는데 바로 안전 관련 그림책을 활용한 음악극 활동으로 봅니다. 이 연구에서 활동 방법은 아직 실험을 진행하지 않았지만 실험에서는 유아를 대상으로 안전 지식과 안전 문제 해결 능력에 대한 사전 검사를 실시한 후 실험 그룹은 안전 관련 그림책을 활용한 음악극 활동을, 대조 그룹은 국가 수준의 유아 교육 과정을 일주일에 3차 시 활동을 7주 동안 실시한 후에 사전검사와 동일한 방법으로 사후검사를 실시하여 그 효과를 검증할 것입니다. 안전 관련 그림책은 우리 학회 저널 크라이시스 앤 세이프티 6권 1호에 게재된 이한솔의 안전 관련 그림책을 활용한 통합미술놀이가 장애아동의 이야기 이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에서 사용한 학교 안전 7대 영역 유치원 안전교육 표준안의 내용 체계도에 따라 구분하여 사용한 것입니다. 이는 생활안전에서는 안돼 데이빗, 교통안전에서는 아기 오리들한테 길을 비켜주세요, 폭력 및 신변안전에서는 슬픈 란돌린, 약물 사이버 중독에서는 도와줘 어린 왕자의 서울여행, 재난안전에서는 불이 났어요, 직업안전에서는 말괄량이 기관사 치치, 응급처치에서는 다쳤을 때는 어떡할까이고요. 특히 약물 사이버 중독의 도와줘 어린 왕자의 서울여행은 여우와 두루미 이야기 다 아시죠? 이 이야기와 비슷한데 이 그림책을 통해서는 안전교육뿐만 아니라 타인 조망 능력과 배려를 알려줄 수 있고 직업안전의 말괄량이 기관사 치치는 성 역할에 대하여도 알려줄 수 있습니다. 음악극 활동은 우리 학회저널 휴먼 앤 비지스터 3권 2호에 게재된 박수연의 성 관련 이야기 이해력 향상이 만 5세 유아의 성폭력 예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에서 사용한 것으로 1단계 준비하기, 2단계 통합활동, 3단계 공연하기 및 평가하기 활동입니다. 본 연구는 실험 전이어서 그 효과가 검증되지 않았지만 그림책을 활용한 음악극 활동에서 나타난 효과를 확인한 다른 연구들에 비추어 기대되는 효과는 안전 관련 그림책을 활용한 음악극 활동의 1단계에서 그림책의 구조적인 측면과 추론적 측면에서 브레인스토밍하고 2단계에서 미술적, 음악적, 극놀이적 활동, 3단계에서 앞서 활동한 것을 총체적으로 종합하여 음악극 활동을 하는 것이 유아가 자신의 경험으로 여기고 생각이나 느낌 등을 반영하면서 안전 관련 지식으로 받아들여 이를 만약 나라면 어떡할까의 문제로 해결해 보는 과정에서 비교적 복잡한 인지적 구조를 가동하여 안전 지식이 정진될 것이며 유아들이 음악극 활동을 직접 경험하는 기회를 통해 그림책에 제시된 안전 관련 내용을 전반적으로 이해하며 안전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할 뿐만 아니라 유아 자신의 생활 주변에서 일어나는 안전 문제 해결 방법을 습득하게 될 것입니다.
이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교육에서 요구되는 스팀 교육과 그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 유아들의 안전지식과 안전문제 해결을 증진시키는 방안이 될 것으로 봅니다. 이것으로 학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면서 연구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부산대학교 박수인 교수님께서 유아기의 안전 지식과 또 안전 해결 능력 교육에 대해서 실험적으로 실시한 부분을 표준 교육 과정을 운영한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과의 비교를 아주 훌륭하게 잘 발표해 주셨습니다. 크게 박수 한번 해주시죠. 네, 고맙습니다. 지금 보니까 시간이 50분에 맞춰달라고 했는데 7분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래서 몇 분밖에 뭐 질의응답이 없으실 것 같은데요. 그래도 오늘 뭐 주제가 보니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주제가 그 전생의 주기별로 어떠한 교육 투입이 필요한지 그런 주제를 했기 때문에 좋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이 주제를 딱 처음부터 준 건 아닌데 우연히 이렇게 좋은 주제가 모이게 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발표자님들이나 혹은 청중분들께서 참여자님 분들께서 일반 플로어에 있으신 분이 질의응답 있으시면 간단한 질의와 또 간단한 응답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누가 말씀해 주시죠. 질문 없으세요? 뭐 누가 발표한 주제라도 괜찮습니다. 최정민 또 최정혜 교수님께서 발표하신 내용인데요. 제가 잠깐 질문을 막 드렸는데 여러 교수님들의 오늘 발표 내용이 너무 좋아서 사실 질문을 예. 한 분 한 분 다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이제 먼저 예. 한 분께만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그 게임을 이용해서 플립 러닝하고 같이 연결하는 그 교수법은 정말 재미있을 것 같고 실제로 좀 활용도 해보면 영어 교육만만 아니라 많은 교육에서도 좀 활용도가 높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아까 채팅창에 남겨드린 것처럼 실제로 이제 사전 또 사후 그다음에 그 온라인상에서 하기 전에 이제 본인들이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실제 학습자가 사실 교수자와 함께하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 참여했던 강의장에서의 피어 피드백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혹시 피어 피드백을 할 수 있는 전략이나 이런 것도 같이 다 들어가 있을 것 같으세요? 근데 오늘 시간 관계상 발표를 다 못하셨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코멘트 간단하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효진 교수님 감사합니다. 저희 연구 관심 있게 봐주셔서요. 네, 오늘 사실 시간 관계상 자세히 말씀을 못 드렸는데요. 그 스캐포딩 피드백이라고 그 여러 가지 그 게임화 요소들 중에서 그거를 선정한 여러 가지 이유가 사실은 그 스캐포딩 자체가 그 교수자가 학습자에게 그 도움닫기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작업인 거잖아요. 그런데 이거가 사실은 이제 교수자가 학습자에게도 그 스캐포딩 피드백을 줄 수도 있는 거지만 그 게임에서 그 NPC라는 캐릭터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게임에는 직접 참여를 하진 않지만 어떤 캐릭터 같은 것이 이제 힌트를 주거나 그래서 그 힌트를 받아서 이제 퀘스트를 수행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건데요. 그 NPC가 학습자에게 또 학습자와 학습자 그끼리 간에도 그 피드백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서로 이제 스캐포딩 피드백을 진행을 하면서 그 퀘스트나 미션을 수행을 하는 것들의 전략이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좀 큰 개념이어가지고 저희가 이번 연구에 다 담기가 또 좀 어려웠는데요. 발표 때는 담기가 어려웠는데요. 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뭐 좋은 질문 해주셨고 또 자세히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그 다음에 다른 분 질문 한 분 더 받겠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질문 드려도 될까요? 누구신지요? 질문하시는 네. 선생님. 방금 그 최정민 교수님 게이미피케이션 관련 연구를 제가 제 논문 참고문헌으로 잠깐 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여기 나와서 네. 되게 반갑습니다. 어떤 에듀테크 도구를 활용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제가 이번에 그 초등 영어 학습자들을 위한 듣기 말하기 그 효과 이제 내기 위해서 선정한 도구는요. 그 AI 팽톡이라 해서 EBS에서 개발된 그 인공지능 탑재된 애플리케이션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한 4월, 5월 요때 이제 상용화가 된 상황인데요. 그 올해요? 네네, 이번에요. 올해. 네네. 네네. 근데 그
요거는 이제 공교육 선생님들께서 이제 아이들을 가지고 계시고 그 아이들을 이제 학생들에게 배포를 하시는 거여서 초등학교 3학년에서 6학년까지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반인들이 사용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학교 이제 다니는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이 그 아이들이 받아서 다 사용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또 무료입니다, 이게. 그리고 이제 안에 그 설계도 전부 다 이제 게미피케이션 요소 다 넣어가지고 설계를 해서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요것을 이제 활용을 하면은 자기가 이제 스스로 그 듣기 말하기를 그 AI가 사실은 부담이 없잖아요. 그 틀려도 이렇게 계속 이제 자기 틀린 거 훈련을 좀 시켜주는 그런 여러 가지 좋은 기능들을 제공을 하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조금 더 잘 활용을 하고 그리고 수업에 왔을 때는 그 활용을 많이 연습했던 것을 이제 기반으로 해서 수업 시간에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뽐내는 그런 시간이 되도록 선생님과 학생들이 대결하는 그런 구도로 뭔가 게임을 진행을 하는 것을 제안을 드렸습니다. 그 이제 멀티게임 방식으로 하는 건데요. 이거는 교수자와 그 학습자 전체 그룹으로 할 수도 있지만 학생 그룹 간에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짝꿍, peer 이렇게 만들어서도 할 수 있는 거니까 여러 가지 방식으로 좀 응용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제가 궁금한 거는 학생들 자발적인 동기화가 됐다는 거고 선생님이 그 학습한 양에 대해서 평소 점수를 주거나 그러진 않았나요? 그 이 게미피케이션 수업할 때 조금 조심해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요. 이렇게 게임처럼 즐겁게 즐기는 거를 조금 더 강화하는 것 쪽으로 이렇게 그 집중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면은 그것도 점수화나 아니면 성적에다가 다 포함을 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그게 다 부담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그 성적에다가 반영하는 것은 그래도 이제 선생님하고 만나는 그 실시간 인클래스 안에서의 그 수업으로 좀 제한을 하는 것이 학생들에게는 부담을 좀 줄이면서 그리고 적극적으로 조금 더 이렇게 참여를 할 수 있는 그런 자발적인 동기부여 있죠. 그런 것들이 이제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금 이제 분리해서 생각을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